네, 랭킹 업앤다운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양시장의 온도차가 좀 나고 있는데요. 코스피의 경우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될 정도로 오전장에서는 좋지 않은 분위기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목별로는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지 먼저 코스피 상승률 상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보시면요. 일단 테마 종목들이 가장 먼저 눈에 띕니다. 인디F 오늘도 21% 급등하며 2,895원 정도를 터치하고 있는데요. 네, 경협주들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뉴스 플로우에서 뒤처지지 않고 다시 한번 새로운 소식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네,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였습니다. 이번에 미국의 당국자를 인용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만나는 방안을 비공개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오는 11월에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해서 아시아를 순방하는 기간 동안 김 위원장과 함께 회담하는 시나리오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이런 소식들이 나오게 되면서 경협주들의 탄력을 이어가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오늘장 이틀째 급등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STX 그린로지스 오늘 9% 상승하며 11,070원 정도를 기록합니다. 네, 어제장에서도 그 STX 그린로지스의 경우 현재 9% 정도 오르고 있는데 어제 오후장에서부터 상승세를 좀 이어오는 분위기가 지속됩니다.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해결이 되지 않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해서 반응이 나오고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ESND도 현재 구간 9% 정도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코스피에서 오늘 하락하고 있는 순서대로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 코스피 하락 리스트입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KR모터스가 10% 정도의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역시나 반도체 소부장이나 반도체 종목들이 가장 어두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가운데 SK스퀘어도 시가총액이 꽤나 큰데 9% 급락으로 오늘 102만 9천 원 정도를 지나가고 있고요. 아무래도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 장기국채 금리와 관련돼서 이 뉴욕 증시에서도 반도체라든지 AI 종목들의 낙폭이 컸던 만큼 우리 증시도 크게 영향을 받는 모습으로 이어집니다. 반도체 투톱뿐 아니라 S7 종목들이 오늘은 일제히 하락하는 움직임을 가져가게 되면서 코스피 하락률 상위 리스트에 올라오고 있는 분위기고요. 그 외에서는 고려산업이 현재 7% 정도 내림세를 기록하면서 2,06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쪽에서는 오늘 대형주들의 하락세가 크게 느껴지는 분위기인데요.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르고 있는 종목들이 꽤나 많습니다. 상한가를 터치하는 종목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바이오니아입니다. 현재 구간 상한가로 9,190원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요. 일단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이 96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가량 증가했고요. 영업이익도 흑자로 전환되면서 실적에 대한 모멘텀들이 생겼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봤을 때 탈모 관련 연구 성과도 공개가 됐다고 하는데요. 코스메르나의 후속 기술 적용 가능성을 확인했던 이 관련된 결과들이 미국의 피부과학회 공식 학술지에 게재됐다라는 소식들이 모멘텀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경협주들 오르고 있는데 좋은 사람들도 현재 구간 상한가 기록하면서 앞서서 보신 경협주 모멘텀 제대로 받고 있는 흐름이고요. 그 가운데 또다시 상한가를 기록하는 종목 중 하나가 화신전공입니다. 네, 지금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자사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에 한국산 부품을 대거 탑재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2달 정도 굉장히 열심히 실사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한국 부품사들을 많이 봤다고 하는데 기사에 따르면 화신전공이 가장 유력하다는 그런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화신전공은 1차 현대차 협력사 업체이기도 하고요. 알루미늄 경량화나 정밀 가공 기술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화신전공의 모멘텀 다시 한번 불거지면서 오늘장 급등하는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특징 종목들 간략하게 살펴드렸는데요. 전략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아침부터 매도 사이드카를 맞이했습니다. 유가나 금리,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여러 가지 좀 우려가 됐던 요인들이 다시금 시장 위로 좀 부각이 되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일시적인 하락일지 오늘의 시장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은 말씀 주셨던 것처럼 간밤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또 겹치게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상당히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 이제 미국 이란 간의 이제 정세, 지금 현재 전쟁 정세가 계속해서 좀 우려감을 키워가고 있다라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휴전 기한이 종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대화가 이루어지는 스탠스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지금 해협 소유권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있고 이란 측에서는 전쟁 종식을 원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전쟁 종식을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미국 간의 서로 간의 이견 차이가 이제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양측에서 추가적인 협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유가나 혹은 이제 국채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뭐 독일이라든지 뭐 혹은 일본이라든지 여러 이제 또 주요 국가들이 역대 최고 금리 수준으로 또 이제 계속해서 이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기 금리가 너무나도 큰 폭으로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만큼 이에 대해서 시장에 우려감이 생겨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중 가장 크게 또 우려감을 가져간 기업들은 바로 AI 관련된 기업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밤에 샌디스크나 혹은 이제 뭐 마이크론, 뭐 그다음에 SK하이닉스, ADR 등등 여러 이제 AI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급락이 나왔는데, 결국 이제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면 전체적으로 또 이제 AI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하는 데 있어서 우려감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또 이제 이 낙폭을 좀 키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리가 이제 올라가게 되면 비용이 증가될 수밖에 없고, 또 이 부분은 투자가 지속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져올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이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을 계속해서 또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제 양 지수 모두 다 전반적으로 또 조정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사실 저는 이제 뭐 우리 시장이 뭐 코스피 코스닥 어제부터 해서 약간은 또 이제 하락으로 전환이 된 상태인데, 저는 이 부분을 2차 순환매를 위한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시장에서 무언가 이제 현재 이 어제와 오늘의 하락이 너무 안 좋아서 빠지는 움직임이다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반등이 나온 이후에 매물 구간에 부딪히고 나서 어느 정도 또 쉬어가는 흐름 정도로 해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안 좋게 해석을 할 필요는 굳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 대해서는 쉬어가는 흐름으로 해석을 하고, 다시 한번 이 쉬어가는 흐름 이후에 새롭게 순환매가 시작이 됐을 때 또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 어떠한 종목이 될 것인가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장기적인 하락으로 보시기보다는 조금 쉬어가는 분위기다, 이런 해석들을 곁들여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이 좀 기회가 될 수 있을지,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어떤 섹터를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제가 저번 주부터 또 어제까지 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드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에 대해서는 박스권 상단 부분을 주의할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죠. 이 박스권 상단 이후로는 외국인들이 5월 달부터 또 리밸런싱의 필요성에 의해서 매도를 계속해서 진행을 했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 이후로 상승이 나오기에는 쉽지가 않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박스권 상단 부분에서는 차익 실현에 대한 물량을 주의하면서 리스크 관리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부분을 또 상당히 많이 강조를 드렸죠. 어제 또 거의 하루 종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많은 분들이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하락,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그래도 이제 반도체 소부장 쪽이 그나마 이제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또 쉬어가는 종목들이 또 이제 많이 생겨나고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굉장히 상승이 또 잘 나왔었기 때문에 매물대에 부딪히면서 약간은 또 이제 윗꼬리를 그리는 그런 그림들이 많이 생겨났잖아요. 결국에는 한 차례 사이클이 돌았다라고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바닥을 잡아주고 시장에서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고 박스권 상단 부분에서 1차 매물 구간에 도달을 한 상황. 그러면서 1차 매물 구간에서 전체적으로 또 차익 실현이 나오는 그림이 진행이 됐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파악을 하고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물량이 나오는 것 자체가 딱히 이상한 그림이 아니다라는 거죠. 시장이 8월 달부터 반등이 굉장히 잘 나왔고 반등이 잘 나옴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종목들이 1차 매물 구간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추가적인 이슈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차익 실현이 나오는 그림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고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은 사실 저번 주에 코스닥 쪽에서 미리 나왔었죠. 저번 주에 코스닥 쪽에서 주초까지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다가 주 말로 넘어가면서 코스닥 쪽에서 차익 실현을 진행을 했고, 그 차익 실현으로 빠져나온 수급이 결국에는 또 코스피로 넘어가면서 어제까지 반도체 쪽의 상승을 이끌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어제 10시 구간 넘어가면서 외국인들이 반도체 쪽에서 전반적으로 매도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오늘까지 그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 이제 또 이 하락폭이 길어질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또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지금 우리가 이제 지수를 보게 되면 코스피 지수가 현재 6,500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최근에 저가 매수가 가장 또 강력하게 발현이 되었었던 구간은 6,000선입니다. 6,000선 구간까지 우리 시장이 너무나도 가파르게 하락을 했고 이 6,000선 부근에서 외국인들이나 기관의 저가 매수가 본격적으로 발동이 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시장이 굉장히 큰 폭으로 낙폭이 나왔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강력하게 발현이 됐었던 구간까지 어느 정도는 도달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에는 추가적인 하락은 어느 정도 제한된 상황에서 잭슨홀 미팅을 맞이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잭슨홀 미팅의 결과에 따라서 뭐 시장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뭐 결론적으로는 뭐 큰 폭의 하락 없이 다시 한번 고개를 틀어 올려줄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현재 시장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8월 달에 반등이 잘 나왔고 반등이 잘 나오는 구간에서 1차 매물 구간, 사이클이 한 바퀴 돈 구간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어제 오늘 자연스러운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 이 하락에 대한 부분은 이번 주 정도까지만 추가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잭슨홀 미팅이 지나간 이후에 전반적으로 또 종목들이 어제 오늘에서 또 싸져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저번 주부터 어제까지 해가지고 또 뭐 반도체나 뭐 로봇, 화장품 뭐 굉장히 많은 종목군들이 순환매가 나오면서 대부분 1차 매물대에 도달을 했다라는 것을 안내를 드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차 매물대에 또 도달을 했었던 종목들이 어제 오늘 조정이 나오면서 또 싸져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이 예로 들게 되면 뭐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뭐 KBI 메탈 같은 이런 이제 뭐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군들이라든지 혹은 뭐 오늘 또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뭐 반도체 소부장 쪽이라든지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어제 오늘 또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가 매수가 발현이 되는 섹터군들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이러한 순환매가 결국에는 2차 순환매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8월 달에 반등이 나오고 나서 1차 순환매가 돌았고 어제 오늘에서 굉장히 빠르게 또 차익 실현이 나왔는데 빠르게 또 차익 실현이 나오다 보니까 일부 섹터에서는 2차 순환매가 도는 그림이 벌써 이제 또 나오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시장에 대해서 너무 이제 우려감을 가져가시기보다는 차분하게 2차 순환매에 대한 그림을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주말에 잭슨홀 미팅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서 시장이 뭐 굉장히 큰 뭐 강한 수급을 밀어 넣기에는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결국에는 다음 주로 넘어가서 방향성이 결정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이 2차 순환매에 대한 수급을 밀어 넣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 그리고 내일 그리고 모레까지 해서 집중하셔야 될 부분은 시장에 대해서 이제 이 잭슨홀 미팅 이후에 방향성이 정해지고 나서 2차 순환매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게 될 텐데 2차 순환매가 시작이 되는 과정에서 시장이 또 다시 한번 싸져 있는 종목들이 생겨났을 것이고 그 싸져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또 이제 2차 순환매가 시작이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분하게 지금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은 시장이 단순하게 이제 쉬어가는 구간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2차 순환매가 시작이 될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된다라는 점. 일단 오늘 시장을 봤을 때 뭐 자동차 쪽 이 화신전공이 이제 또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부품을 납품을 한다라는 또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자동차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뭐 전선 이 전력 인프라 쪽 뭐 그 다음에 지금 반도체 소부장 쪽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특히나 지금 반도체 소부장 쪽 같은 경우에는 간밤에 반도체 쪽에서 분명하게 악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움직임을 가져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에 대해서 또 가장 먼저 빠르게 반응을 할 수 있는 섹터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에는 저가 매수가 기회가 왔을 때 바로 접근을 노려야 되는 섹터가 되지 않을까. 일단 오늘은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무언가 행동을 좀 빨리 해야 되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현재도 코스닥이 양전한 그런 상황이고요. 코스피도 빠르게 낙폭을 좀 줄여가고 있는데요. 이런 하락을 좀 이용하셔서 2차적인 순환매에 대비해보자 함께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랭킹 업앤다운 시간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일 전문가였습니다.